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지난 2019년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서 충북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했는데요. 오늘은 에코프로 최영희 기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 현대는 그 IT, 반도체, 철강, 그 자동차 산업 등의 발달로 굉장히 인류의 삶이 그 편안해졌죠. 근데 그 삶이 편해진 만큼 우리 어떤 기술 개발에 따라서 그 대기 오염, 그다음에 지구 환경 오염의 어떤 심각한 그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점점 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이러한 그 첨단 과학의 그 편리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그 창업주 이동채 회장님이 그 이 친환경 사업이 세계적인 가능성에 굉장히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창업 이후 그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여서 대기오염제와 관련 케미컬 필터 및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 친환경 사업과 요즘 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전기차를 비롯한 휴대전화, 각종 전동공 등에 사용하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를 개발하고 양산화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 친환경과 에너지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인류의 삶의 질을 편리하게 하고 건강한 지구 환경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회사 계열 회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그 뭐 어떤 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생산하고 있는 양극할 물질을 그 전 단계라든가 후 단계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생태계 순환을 이루어서 그 폐전지까지도 자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태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9년 그 장애인 스포츠단을 이제 창단하셨죠? 네네네. 사실 그 동안에는 그 뭐 엘리트 스포츠단 그 실업팀 같은 경우 그 지자체에 거의 의존하고 네네. 우리 기업체에서 스포츠단을 사실 그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지난 19년도에 이제 에코프로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네. 그 장애인 스포츠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내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뭐 저희가 그 사실 뭐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역에서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많은 그 격려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게 된 계기는 우리 사회가 이제 점차 고도화되고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소외받는 분들이 생기는 것 또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과 차별 없는 그 사회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보자.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기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 이 장애인 분들이 그 운동에 그 재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분들을 그 이 스포츠단을 통한 소속감, 그리고 일자리 제공으로 그 이 우리 사회의 이 심각한 그 이 취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기여를 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 창단을 하게 됐고요. 그 이런 어떤 이것은 저희가 뭐 어떤 다른 뜻보다는 그냥 한번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해보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으로다가 그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그 안정적으로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소속감에서 오는 그 이분들의 그 만족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죠. 부분이. 예. 네네. 그 특히 뭐 그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선수들 개별 접촉 하나의 그 생각을 물어보면은 그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어디에 소속감, 그래서 느끼는 만족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굉장히 어떤 운동에 매진하고 그 운동에 매진함으로써 인해서 그거에 대한 이 성과를 창출하고 그 충청북도 그 이 장애인 체육에 굉장히 저희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저희 선수들이.
그 장애인 스포츠 선수단이 현재 지금 몇 개 종목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총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총 8개 종목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뭐 경기 력에 대한 뭐 이제 그 훈련도 많이 하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각종 대회에서 입상 경력도 요즘 굉장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입상 경적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그 2019년도에 창단을 하고 네. 이제 그 해에 그 하반기에 이제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전국체전에서 그 충청북도 장애인 체육 그 이 순위에 저희 선수들이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했어요. 뭐 금메달, 그렇겠죠.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예, 것은 좀 예. 나름대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 성과에 의해서 선수들 역시 이제 굉장히 그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 우리 소속 선수들이 대회 나가서 이제 성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직원들의 그 자긍심 또한 굉장히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이 사실 어떤 기업체에서 스포츠단을 창단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 지금 뭐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익적인 면이 굉장히 또 크고 그 외에 스포츠 마케팅이나 어떤 이런 쪽에 다른 효과가 있다면 더 어떻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차피 우리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윤 창출이지 않습니까? 네, 기업 원래 이제 목적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서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이제 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이제 도래를 했고 더 강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이 단순한 이제 도덕적 책무가 아닌 이제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그 이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그러한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기업이 좀 일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고 건강한 삶을 누린다고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저희 기업도 더욱 성장할 수가 있고 예? 또 다시 또 그 성장에 의해서 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어떤 그 우리 사회 선순환 그 선한 선순환 고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단순히 어떤 경제적 비용을 저희는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렇죠. 네.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장애인 선수단 선수들 전원이 일반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뭐 어떠한 혜택이나 뭐 복지 뭐 이런 혜택이 좀 있나요? 근데 그 이제 그 저도 어디 가서 이제 혹시 뭐 장애인 선수들하고 이제 뭐 동등하게 대우를 하느냐, 뭐 그다음에 동등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뭐 이 장애인 선수들이 당연히 이제 저희 소속 선수들이고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뭐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당연히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뭐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회사에 소속이 되는 순간 당연히 어떤 직원의 혜택의 제도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수들이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일반 이제 저희 직원들이 누리는 거는 뭐 그 정착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조사, 그다음에 저희도 회사에서 이제 어떤 직원들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뭐 퇴직금 누진제, 그다음에 또 그 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학자금 지원도 대학교 학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장기 근속자 이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그 이 건강 검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내에 다양한 그 체육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 헬스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종목 중에 이제 당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내에 어떤 직원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또 이제 당구장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제도 모든 것이 뭐 동등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동등하다는 표현 쓰는 것 자체도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반 기업체 실업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연봉제를 통해서 그 계약을 하다 보면 그 선수와 그 회사 간의 어떤 그
계약 체결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지만 네네. 그 에코프로 장애인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전에 저희들이 뭐 그 어떻게 보면 실업팀, 네네. 금융기관 실업팀 뭐 네네. 이런 게 했던 것처럼 네. 그런 비슷한 수준의 네. 어떤 그 실업팀을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보통 이제 스포츠단 같은 경우 이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그 이제 회사 주 구단과 이제 연봉 계약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체결하는 개념인데 저희 스포츠단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의 하나의 그 직원으로서 그 업무가 운동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회사 직원으로서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보통 회사 보통 뭐 이런저런 업무를 A 업무하는 직원, B 업무하는 직원, C 업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장애인 스포츠단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운동인 운동으로. 거죠. 네, 예. 운동으로 업무를 대체하는 뭐 그런 경우입니다. 예. 어쨌든 그 운동을 통해서 또 회사를 또 홍보도 하고 네, 네. 마케팅적인 효과도 네네. 또 이룰 수 있으니까요. 네네. 자, 에코프로 주식회사 에코프로가 2차 전지 기업으로 이제 뭐 잘 알려지긴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그 착한 일터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예, 급여의 일정 기분을 금액을 기부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그 이 착한 일터를 선정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올해 그 2021년도에 이제 착한 일터로 선정이 돼서 그 수상을 했습니다. 보통 착한 일터 같은 경우는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이제 기부하는 뭐 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약 한 150여 개의 기업 기관단체 등이 참여해서 그 직장인 나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그런 그 착한 일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보통 착한 일터는 3년 이상 그리고 임직원이 이제 50% 이상 참여 그리고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곳을 저희가 이제 보통 그 기관에서 더 베스트 착한 일터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상이 돼서 네. 그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그 12월에 매월 급여 12월 급여 1%를 직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뭐 기부를 하고 있고 거의 먼저 전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불어서 이제 직원들이 1%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1% 급여에서 모아진 금액만큼을 다시 또 회사가 그만큼을 또 내는 환원해주는. 네, 1대1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의 모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럼 다시 또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더 기부해서 2,000만 원을 기부하는 뭐 이런 형태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이 그 뜻이 워낙 소중하다 보니까 뭐 돈에 이제 어려운 소외받는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같은데 매년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 이제 착한 일터로 이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긍심도 굉장히 뭐 그렇죠. 좋고 되게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그 어떤 내가 이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구나 해서 굉장히 뭐 긍지를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매월 이제 월별 봉사 활동이나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이외에도 에코프로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장학금 기탁을 비롯해서 교복 지원, 네. 또 도서기증 캠페인까지 또 하는 등 다양한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어떤 대표적인 활동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저희가 뭐 이제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그 요즘 같은 경우 우리 사회 그 당면한 문제가 뭐 이제 네.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뭐 저희 지역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모든 우리 구성원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특히 뭐 우리 국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어떤 지역에서 이런 문제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보고자 그 이 출산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용품을. 예. 그래서 그 이제 어렵게 이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출산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도록 해서 그 맏업박스라는 그 지원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그 이제 맏업박스에는 뭐 그 출산했을 때 다양한 용품을 그 박스 안에 담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기업의 이윤 창출이 또 기본이죠. 네네. 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다양한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뭐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뭐 사실 저희 회사가 오늘의 이렇게 위치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뭐 국가와 지역 사이에 그 도움이었었으면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오늘날 고도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이제 주변에서 많은 칭송을 받는 뭐 이 성장 과정을 갖다가 되돌아보면 국가와 지역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 제품을 애용을 하고 수많은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만의 노력이 아닌 그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그 이익을 나누고 그 성과의 과실을 공유하는 것은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오히려 그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어려움이 있다기보다 굉장히 사실 즐겁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렇게 뭐 나눔일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봉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함께하는 분들의 그 이 작은 미소가 나오고 그 미소가 다시 또 주변 분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러면 어떤 그 미소의 전염 효과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건강해진 미소 속에서 우리 이제 건강도 증진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고 이제 다만 조금 2020년과 2021년도에 이제 아쉬운 점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네. 그 전대미문의 그 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제약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그렇죠, 그렇죠. 뭐 보통 저희가 이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나눔봉사 활동이라는 거는 뭐 어떤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서로 만나서 교감을 나누고 어떻게 접촉하고 서로 이렇게 미소를 주고받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건데 그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좀 조금은 어려웠죠. 그렇죠. 네네. 그 공헌 사업을 하면서 그 직원들이 가장 뿌듯함을 느꼈던 사례가 또 있을 텐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 일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저희들이 이제 매월 또 월별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직원들이 그 참여할 때마다 특히 저희 회사가 이제 이렇게 막 어디 가서 이제 칭찬을 받고 이렇게 좋은 일 했다. 네? 그럼 이제 굉장히 이제 뿌듯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 이 또 이제 몇 가지 직원들의 참여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또 이제 아동 그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 네. 저희가 또 요즘 이제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예, 그래서 그 이 아동에게 그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주 시내 그 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순차적으로 그 미세먼지 알림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알림판이 설치된 이렇게 뭐 어린이집 학교에 가보면은 그 현관 입구에 이렇게 미세먼지 알림판이 있어 오늘의 미세먼지가 어떤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그 하나의 그 약간 그 캐릭터로다가 그 이제 알려주는 거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늘이 공기질이 좋다. 뭐 이걸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로고가 이제 작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아빠 우리 어린이집에 아빠 회사가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를 해줬다. 그럼 이런 거에서 굉장히 아마 그 직원들이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어린이들이 그거를 갖다 공부하고 미세먼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고서로 저희 직원들한테 직접 편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 오염의 심각성, 미세먼지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고맙다. 이런 편지를 그 직원들이 받았을 때 아마 가장 뿌듯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그 에코프로 사회공헌 사업 가운데는 그 교육 관련 공헌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네. 이제 뭐 대학생 또 초중고 학생들한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저희가 그 2차 전지전 그렇죠, 그 그렇죠. 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대학생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대학교에 자작 전기차 동아리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사실 이 대학생들이 자작 전기차를 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특히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매년 대학생 자작 전기차 동아리를 지원 사업을 해서 이 학생들이 전기차 자작을 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예, 출전도 하고 그다음에 입상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좀 더 이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해보자 하는 그 지원 대학생 전기 자작차 동아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러면 에코프로에서 대회를 만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대회를 만들지는 않고요. 예. 그냥 이제 저희가 그 지원하는 그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그 저희 지원금으로
그 자작 전기차를 만들어서 예. 이제 각종 그 전기차 대학생 경진대 경진대 예, 출전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그 이제 대학생 또 교육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에코브릿지라고 그 대학생 병칭이 붙은 대학생 교육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에코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라고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네. 그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 곳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가 보살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직접 시켜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대학생 교육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사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가 이게 아쉬운 점이 이 학생들이 직접 그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교감을 나누게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또 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가 지역 아동센터에 이제 배포를 했고 그거에 의해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고마워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그 고사리 손으로다가 그 대학생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다음에 그 편지를 받은 대학생들이 감동을 하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이 봉사활동할 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어떤 직접 손편지로. 네, 그 고사리 손으로다. 저도 이렇게 좀 직접 그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랑도 하고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봤다는 거 봤을 때 아 이 학생들이 굉장히 그 봉사단에 참여한 것도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서 교육봉사단도 저희가 굉장히 그 핵심 사업으로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그리고 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뭐 경진대회도 또 많이 지원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초등학교 아니면 이제 유치원서부터 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최를 네. 사실 주로 몇 월 달에 하셨나요? 지금 보통 한 9월, 10월에 9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워낙 그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하고 올해는 지원을 못했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물론 이제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어떤 이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 지역사회에 뭔가를 또 한번 전체를 기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제가 많이 이제 개최하기 전에 지역도 다녀보고 이렇게 참고도 해봤는데 보통 어린 그림 그리기 대회라면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의 축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 한번 이런 가족 축제의 장, 가족 화합의 장을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첫 해 약 한 3,000명이 오셨어요. 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한 어린이들 같은 한 800명 정도 됐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언니, 오빠에서 굉장히 이게 어떤 우리 지역사회에 이제 파급력이 있었고 그래서 요것 사업도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알찬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 사회공헌 사업과 함께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좀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책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많은 격려와 사랑을 주셔가지고 사실 좀 부끄러운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어떤 주변에 이런 격려도 좀 많이 받았지만 이제 좀 저희를 좀 질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책하면 또 다른 어떤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서 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저희 모든 임직원들은 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사회적 가치 속에서 동시에 또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공유 가치 창출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미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전염력과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밝은 미소 속에서 저희도 미소를 짓게 되고 그리고 저희의 어떤 그 미소는 또 다른 이제 건강 증진 효과도 또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받는 들보다는 사실 하는 분들이 더 행복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번 나눔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나눔의 손길을 뻗쳐서 한번 나눔의 세계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시면 진정 행복의 새로운 가치를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의 사회공헌은 의무이자 책무라는 그 이사님의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고요. 네.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해주시기를 기대해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 에코프로를 모범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 업체들도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해서 저희 지역이 나눔을 통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에코프로가 그 선두자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주식회사 에코프로 최영기 기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